안녕하세요. 네, 4월 세미나 사회를 맡은 사파이어 김영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4월이 시작이 되자마자, 싱그러운 4월이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세미나에서 또 여러 리더님들을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또 여러 번 오셨던 사장님들도 역시 환영합니다. 네, 오늘 4월 세미나를 이렇게 함께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도 역시 좋은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될 건데요.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사업을 하고 계시는 또 우리 사업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고 어떻게 또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 어떤 결과를 갖고 계시는지 또 신은수 사장님을 모셔서 그분의 사업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플래티넘 신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마이 아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왜 아메이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메이를 하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Why와 How.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 신은수는 아메이를 왜 할까? 저도 이걸 쓰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아이클레버라고 하는 미국 전문 유학원을 열심히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핸드폰이나 인터넷에 제 이름을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딱 제 프로필이 뜨는데 이 프로필이 뜨는 게 사실 유학원을 운영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됐고요. 지금 아메이 사업을 할 때도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아주 어렵게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졸업을 한 다음에 제가 사법고시를 좀 준비하다가 결과가 생각대로 안 나와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주 늦게 군대를 갔다 와서 유학을 갔다 온 제 친구하고 같이 유학 사업,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약간의 스타트업을 시작한 거죠. 근데 당시에 굉장히 여유 있게 시작하지 않았고요. 당시 대한항공 승무원을 한 7년 정도 하고 있었던 제 여동생한테 1,000만 원을 어렵게 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잘 됐어요. 다행히 잘 됐어요. 왜 잘 됐냐면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보통 열심히 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생각해도 다시 하기 힘들 정도로 열심히 했었어요. 그냥 학생들만 상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많이 내가지고 그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하나하나씩 계속 실천을 했었는데 대규모로 학생들을 모아서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유학 박람회 같은 것들을 열기도 하는 이런 행사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학 사업을 할 때 좀 큰 전환점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운 좋게 아주 좋은 그 행운이죠. 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책을 하나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출판사가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뭐 승무원 되기, 뭐뭐 되기 하는 그런 책자가 한때 되게 유행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페 가면은 우리 여자분들이 언제나 뭐 그런 책 하나씩 이렇게 다 보시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출판사예요.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유학 관련돼서 자기네가 좀 비전이 있으니까 책을 좀 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책을 썼어요. 근데 이때 제가 또 행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출판사도 잘 만나야 되고요. 편집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제가 쓴 내용보다 한 10배는 더 좋게 나왔어요. 편집장이 너무 잘해가지고 그리고 그 중요한 거는 이 표지도 되게 예쁘잖아요. 이 출판사의 사장님이 예술적인 감각이 남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그 표지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이 책 제목도 같이 막 상의를 하면서 만들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누굴 만나느냐, 어떤 팀을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텔레비에도 종종 나오게 되고, 그, 뭐, 연예인들 이렇게, 뭐, 예전에 뭐, 연예인들의 학력에 대해서, 해외 학력에 대해서 막 이야기가 이슈가 됐었던 적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이 버클리가 그 버클리냐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했었던 그럴 때마다 텔레비에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일이 또 생기죠.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와서 대사관 이제 후원 멤버도 돼가지고 대사관에서 하는 행사에도 종종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국내 최고급 방학 영어 캠프를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이 캠프는 방학 때 4주 정도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학교도 직접 다니고 그 다음에 학교가 끝난 이후에는 거기서 이렇게 좋은 미국 선생님들 데리고 1대1 수업도 하고 현지에서 성공한 한국 분들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세미나도 아이들 대상으로 막 열고 그 당시에 막 그 영국 무대 헐리우드에서 이렇게 혹은 브로드웨이에서 영국 무대 한국 감독들이 막 출연하고 배우들이 데뷔하고 이런 게 나오면 저희가 초대해가지고 아이들 막 만나게 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하버드, 예일, 뭐 MIT, 프린스턴 이런 뭐 콜롬비아 같은 명문 대학들도 다 가는데 가서 그냥 학교만 이렇게 점 찍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 한인 학생회장 불러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게 해주는 정말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거라서 가격이 엄청 비쌌어요. 그러니까 4주에 한 항공권까지 합치면 한 1,300만 원짜리니까 정말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공항에 딱 오면요. 여기에 참가한 부모님들도 어깨가 쫙 펴지세요. 여기 왔다고. 이게 소개로 오는 캠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은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렇게 가서 좋았는데 이 캠프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인솔을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4주 동안 제가 아이들과 같이, 보조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지만 제가 직접 아이들과 먹고 자고 생활하고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아이들한테 다 전수해주는 그런 캠프였기 때문에 계속 입소문이 났었고 정말 좋았어요.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더 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바로 옆에다가 사무실을 이렇게 내가지고 아주 예쁘죠? 예쁜 사무실을 내서 뉴욕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고 상담할 수 있게. 그리고 또 1대1 튜터도 미국에 있는 명문 대학생들과 연결시켜줘가지고 편입 같은 것도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뉴욕에 가면 뉴욕 케어스라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랑 저희가 협약 맺어가지고 저희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가게 되면 그 봉사활동 단체와 같이 봉사를 할 수 있게. 그러면 학생들이 미국인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좋은 일도 해서 막 증서 같은 것들도 받을 수 있고, 미국 뉴욕에서 봉사했었던, 그리고 영어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방송에도 나오고 막 이래서, 뭐, 미국인들과 봉사활동 중인 뭐 아이클레버 학생들이 이래서 막 텔레비도 나오고 이랬던 그런 좋은 그런 일들을 했었죠. 거기서 또 가만히 있지 않고요. 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뉴욕에 이제 기숙사도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뉴욕으로 어학연수를 가면 학교는 다 있는데 숙소를 다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숙소는 없어가지고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가 그 뉴포트라고 하는 뉴저지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동네 아파트를 한 6개 정도를 임대해가지고 그거를 숙소로 다 바꿔서 우리 학생들이 들어가자마자 아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숙소를 운영하는 거고 여기가 어느 정도 급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월스트리트 사진은 다 숙소에서 찍은 거예요, 그냥. 카메라로 제가 직접. 그러니까 전망이 너무 좋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학생들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 환경들을 다 이렇게 무슨 그물을 짜듯이 학생들이 올 수 있게끔 쫙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잘해서 탄탄대로를 잘 걷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그런데 세상은요,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유학원의 성장이 어느 순간에 둔화되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멈춘다는 게 유학원에서 학생을 한 명도 못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긴 보내는데 이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직원 수가 안 늘어요. 그리고 수입도 당연히 안 늘겠죠. 근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뭐가 문제인가? 사람이요, 365일 24시간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그렇게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결혼을 하고 이제 예쁜 두 자녀를 낳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2시간 정도 사라지고 24시간 중에 그리고 집에 가서 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옛날처럼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 이게 개인의 능력도 또 나도 한계에 다다랐다. 지금 뭐 뉴욕에 캠프 만들고 뭐 지사 만들고
또 숙소 만들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다 낸 거기까지는 저의 능력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 다음 단계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벽에 다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있었죠. 그리고 자본의 투자의 한계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 어학연수라고 네이버에 이렇게 딱 쳐가지고 클릭을 딱 하잖아요. 그럼 광고가 이렇게 쭉 뜨잖아요. 위에 유학원들이 광고를 내는데 그거를 한번 딱 클릭하면 얼마가 나갔을 것 같아요? 얼마가 나갔을까요? 보통 성수기 때는 한 번 딱 클릭하면 10,000원이 나가요. 저희가 그 10,000원을 내야 돼요. 네이버에. 그러면은 어떨 때는 하루에 100만 원도 나갈 수 있겠죠. 어떤 학생은 우리 유학원을 찾아오려고 하는데 그냥 아이클레버로 검색 안 하고 자꾸 미국 어학연수를 계속 클릭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학생이 한 10번 들어오면은 10만 원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 자본의 투자가 경쟁이 엄청 치열해서요. 잘 나가는 유학원들은 한 달에 광고비 그 네이버에 클릭당 광고비로만 뭐 5, 600만 원 쓰는 거는 그냥 기본이고 그러면은 3등 안에도 못 들어요. 한 7, 8등 한 2천만 원, 3천만 원씩 써야 돼요. 예.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도 한계점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은 멈춰져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성실해가지고 계속 우리 회사에서 연차를 쌓아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급여가 올라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죠? 약간 코너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노력을 해서 좋은 회사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스템의 한계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그 중요한 시스템이 뭐예요? 가장 그리 핵심은 뭐냐면 캠프가 참 좋았거든요. 근데 그 캠프는 제가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원래 사장님들은 그렇잖아요. 진짜 힘들 때 몸으로 버텨내고 막 지혜를 짜내고 이러는데 직원분들은 좀 힘들잖아요. 그럼 제가 안 가고 대신 직원분들을 보내면 한 두세 명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수지 타산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 어렵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 만나고 다녔죠. 예, 제 스타일이 많이 알아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가 고민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막 선배들도 만나보고 잘하는 친구들도 만나보고 전문가들도 만나보고 상담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 그분들이 이 유학업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깊이 있게. 사업 전체 비즈니스는 알지만 그분들은 늘 결론이 그거예요. 다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아니까 사장님 힘내서 조금 더 열심히 해보시죠.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정말 나 여태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진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떻게 더 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저를 능가하는 뛰어난 경영자를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시에 저랑 같이 이렇게 서울대학교 졸업했었던 뭐 선배나 동기나 이렇게 후배들 중에서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서 막 차장급 정도 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주 뛰어난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도 회사에서 한계를 느끼니까 저하고 컨택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회사 그만두고 나서 저랑 뭔가를 좀 할 수도 있고 제가 해외랑도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저희 회사에 와서 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뉘앙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느껴지면 사실 급여를 물어봐요. 그럼 다 1억이 넘어요. 급여가 과장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근데 그 친구들을 공짜로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야, 네가 와서 열심히 해서 잘하면 내가 수익을 줄게. 이렇게 데려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스카우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저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냥 저희 같이 그냥 뭐 중소기업인 유학을 해서 뭐 경영자로 막 1억, 2억 되는 이런 분들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민이 되게 많았죠. 그리고 데려온다 해도 확실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 외부 경영자들을 데리고 왔다가 그냥 한 2년 정도, 3년 정도 해보다가 결과가 안 좋아서 그냥 나가시고 끝난 경우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때 긴장감도 당연히 노사 관계도 안 좋아지죠. 왜냐하면 직원들이 잘 알거든요. 우리 회사가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 직원들도 좀 불만들도 많이 생기고 불안해지니까 걱정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한테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무슨 아이디어냐면 이게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어, 각 나라에 좀 잘하고 있는 유학원 대표들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초대를 해요. 그래서 학교들을 한 10군데 정도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그러면 저희가 보고 돌아와서 그 학교들로 이렇게 학생들을 많이 보내주니까 이런 투어를 많이 하는데 한 일주일 지나다 보면 여기에 참가한 전 세계 유학원 원장들하고 친해집니다. 근데 이분들이
정말 저녁 때 저녁 먹다가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은수야, 너는 한국에서 비즈니스 몇 개 하냐? 뭐 그런 거 되게 물어봐요. 한국에서는 무슨 비즈니스 해? 너 또 뭐 해? 막 이렇게. 근데 저는 되게 황당했죠. 나는 유학원 하나 하기도 힘든데 얘도 무슨 질문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몇 개나 하는데? 그러면 나는 한 세 개 정도 하는데? 왜? 뭐 하는데? 나는 뭐 헤어샵도 있고 네일샵도 있고 그 다음에 델리 아세요? 델리? 델리가 뭐냐면 델리 가게라고 하는데 음식도 팔고 이렇게 약간 편의점 같은 거예요. 델리 가게도 나 한 두 개 하는데? 진짜? 시간이 돼? 시간 되지. 뭐 리커 스토어도 하고 뭐 술집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야, 쟤들 진짜 신기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있었는데 그 생각이 이제 나더라고요. 아, 맞아. 좀 더 발전된 사회에 있는 애들은 잡을 몇 개 갖고 있지. 나도 유학원을 진짜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더 안 되는데 다른 잡을 좀 알아보자. 그래갖고 새 잡을, 새로운 부업을 찾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저도 그냥 막 찾은 게 아니고요. 생각을 했어요. 딱 추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유학원도 계속해서 수입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두고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원 운영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시간 제약이 좀 적어야 되죠. 세 번째, 투자금이 적어야 돼요. 뭐 한 막 몇 억씩 들어가고 이러면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날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밑에 거였어요. 안정적이어야 됐고 처음에 수입은 좀 적어도 괜찮아요. 근데 안정적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발전 가능성이 커야지 시작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냥 푼돈 벌려고 시간 내 가지고 해봤자 소용없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아보려고 정말 사업 설명을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다 이거예요. 카페, 음식점, 혹은 영어 학원, 보습 학원, 혹은 주식을 투자하는 거, 혹은 단체로 무슨 펀드 가입해서 투자하는 거, 본격적으로 하는 거, 혹은 저희 유튜버도 알아봤어요. 유튜브 한번 해보려고. 예. 그때는 지금처럼 막 시작될 때여가지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한번 볼까요?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인 거. 카페, 음식점, 학원, 주식, 유튜버. 제가 유학원 하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적인 제약이 적은가? 카페, 음식점, 학원, 주식, 유튜버. 시간적인 제약 진짜 적지 않아요. 투자금이 적을 것, 카페, 음식점, 학원 기본적으로 다 1억, 2억 넘어갑니다. 주식은요, 몇 억씩 넣어야지 되잖아요. 그죠? 예, 유튜버가 제일 적었어요. 100만 원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정적이면 발전 가능성이 클 것. 카페, 음식점, 학원, 주식, 유튜버. 안정적이면 발전 가능성이 큰가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한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나타나신 거죠. 이분이 나타났어요. 네, 이병수 사장님께서 나타나셔서 제가 추가로 할 수 있으면서 시간 제약 적으면서 투자금 적은데 안정적이고 발전 가능성 큰 걸 알려주겠다고 얘기하신 게 아메이였어요. 저한테 사업 설명을 해주셨는데 1시간 반 동안 제가 강남역에 있는 스타벅스, 강남역 5번 출구 뒤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아주 예쁜데. 거기서 그 설명을 거의 2시간 동안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이 생각했어요. 이게 다 지금 맞네. 다 들어가서 맞는 거네. 그래서 저는 아메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아메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도 유아기가 있습니다. 아기 때. 예. 이때는요, 아메 사업을 이제 막 처음 시작했는데, 그래도 주 1회 오프라인 미팅은 참석을 했어요. 주 1회 미팅을 꼭 참석해야 된다고 이병수 사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 잘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출장을 1년에 이제 여름, 겨울 가니까 2달은 못 오잖아요. 그때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 출석했어요. 근데 토요 세미나, 오늘 여러분들은 세미나를 듣고 계시잖아요. 진짜 훌륭하신 거예요. 저는 토요 세미나를 몇 번 구경만 했어요. 처음에 유학이 때는.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오자 그러니까 오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아메이 사업을 하지 않았던 이남주 사장님한테 이렇게 토요일 날도 뭐 가고 이러면 좀 눈치 보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사실 명확한 Y 아메이가 있었잖아요. 사실 지금 제가 10분 넘게 설명한 거. 근데도 실제로는 대충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지금 제가 사람 이렇게 전달해서 사업을 좀 알아보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뭐 하자고 하면 잘 못하시고 뭐 저분 진짜 해야 되는데 왜 저러지? 이렇게 하는 것도 저를 기억하면 다 생생하게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근데 이때 저는 다행히 이병수 사장님의 좋은 스폰서 행동 때문에 잘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동이 조금 되는 때가 옵니다. 이때는 오프라인 미팅 계속 하면서 토요 미팅을 조금씩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고 싶어지는 거죠. 그리고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저희 그룹에서 이렇게 하는 홈미팅에도 낮에 회사에서 잠깐
일 안 하고 나와가지고 홈미팅도 좀 몇 번 가서 구경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퀸 하시는 것도 보고 또 이렇게 자기들 어려운 것들 우리가 사업하다가 뭐 지금은 그게 그 주간활동 보고라고 알고 있지만 그냥 같이 얘기 나누고 이런 것도 이제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제가 SP가 한번 돼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이 SP가 되기로 결심한 거는 다른 게 없어요. 분당에 어느 날 갔는데 이병 사장님하고 조양현 사장님하고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근데 조양현 사장님이 그 특유의 말투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사장님은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SP 한 분 하셔야 되는 분인데 왜 이렇게 안 하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약간 성격이 버튼을 누르면 반응하거든요. 해야 되나? 한번 할까?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준비는 안 돼 있었어요. 네트워크도 뭐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천천히 가서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SP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에 상위 스폰서님이고 성공하신 우리 다이아몬드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해도 되나 보네.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아메에 가입한 지 한 1년 정도가 딱 되는 때에 맞춰서 그래도 1주년 가입 1주년 기념으로 SP 한번 가는 것도 좋겠다. 딱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언젠가는 할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안 돼요. 계획은 계속 세우는데 안 돼, 안 돼. 이번 달에 안 될 것 같아. 스타트가 돼야지 뭐 되잖아요. 근데 안 돼, 안 돼. 계속 그러면서 밀리고 멈추고 계속 그랬어요. 마음은 1년 안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달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2019년 12월에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이때가 1년이 딱 됐는 그 해 달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부동산 아시는 부동산 사장님이 계셔서 부동산에 놀러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정보를 나누고 있다가 청정기 얘기를 제가 이제 툭 꺼낸 거예요. 근데 그때 청정기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반응이 안 산다는 반응이 아니에요. 약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처음 겪는 그런 감정. 사장님, 청정기 빨리 놓으셔야죠. 그래가지고 청정기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12월 중순이잖아요. 좀 1일 날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중순에 돼가지고 잠깐 고민을 하다가 이번 달에 가야 되겠다.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계속 얘기해 놨었던 사람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여동생, 남동생. 왜냐면 다 약속은 해놨어요. 제가 사인을 하면 청정기를 하나씩 좀 니들이 구매를 해. 청정기가 없잖아. 구매해. 다 얘기를 해놨고 그래서 여동생한테 청정기 들어가고 남동생 집에 청정기 들어가고 정수기도 한 대 들어가고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거부를 해가지고 저랑 조금 기분이 안 좋아지고 네 괜찮아요. 네 그리고 우리 이남 사장의 외삼촌 분한테도 안 사시겠다고 하는데 막 부탁해가지고 청정기가 없는 댁이니까 그리고 이제 흡연도 하시고 이래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그래도 막 연락을 해가지고 SP를 달성을 합니다. 근데 제가 4명한테 연락해서 4명 청정기 들어간 거 아니고요. 한 명한테 얘기해서 정수기 한 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때 한 20명한테 부탁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아메이 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멋있게 이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대부분 저의 지인들한테 저 아메이 한다고 다 얘기하게 됐어요. 네, 딱 전화해서 하다 보니까 이때 제가 SPNN 달에 초등학교 과정 이수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동기였는데 초등학교 과정 그냥 확 끝나버린 거예요. SP 하면서. 그 한 달 동안, 15일 동안. 이 경험을 빨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당할 거 다 당하고 오픈하면서 떨리는 거 거의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처음에는 청정기 얘기할 때 뭐 다른 얘기하다 청정기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딱딱딱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됩니다. 근데 중학생 돼서 SP가 딱 됐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퍽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유학원에 할 일들이 별로 없어져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학생들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이남도 사장이 합류를 합니다. 왜? SP가 돼가지고 제가 수입이 커졌잖아요. 쫙.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남도 사장이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합류를 하고 이제 저랑 같이 합류를 하기로 했으니까 모든 미팅에 저도 편안하게 가고 세미나 참가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몰래 홈 미팅을 시작했어요. 제가 보니까 홈 미팅을 저희 집에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한 번도 안 빠지겠다. 그래서 저희 이제 스폰서이신 이미자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홈미팅 장소를 저희 집에서 하시자고. 근데 그때 처음에 이렇게 그 어린이 놀이방 거기를 빌려가지고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플래티넘을 도전하기로 결심을 하고 성취를 해냅니다. 근데 제가 도전하고 성취를 해냅니다. 그러니까 엄청 쉬워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그 매달
살얼음판을 걷는 거예요. 예. 오늘도 플래티넘 되실 분이 계시죠? 살얼음판을 건너오신 거예요. 저는 압니다. 예. 엄청 힘들으셨을 텐데, 그게 다 좋은 경험이 되는 거죠. 그때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져요. 예, 힘들지만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결단하라고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결단해라, 결단해라. 그러면은 저희 파트너분 중에도 제 친구가 파트너인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난 결단이 잘 안 돼.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분은 결단하셨거든요. 결단은 뭐냐면, 어, 마음을 그냥 먹은 거예요. 한번 해보겠다. 그 마음이 딱 들어왔잖아요. 그게 결단 맞아요, 여러분. 근데 잘 못해도 그 다음날 다시 한번 한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으면 결단하신 거 맞습니다. 괜찮아요. 실패해도 또 하고 또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계속 돼서 플래티넘 됐으니까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향해서 나가야지 되잖아요. 지금 저는 하고 있어요. 모든 미팅, 세미나 참가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플래티넘 되는 6달 동안 살얼음판을 계속 걸을 때 그때 이 두 번째 줄이 생겨요. 미팅이 엄청 늘었죠. 마공 미팅, 이건 이제 조대근 이유미 사장님이 진행해 주시는 미팅에 제가 가서 이제 배우는 거고, 저희 집에서 하는 물레홈 미팅, 인천에서 하는 인천홈 미팅, 성남에서 하는 성남홈 미팅, 이렇게 홈 미팅들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대1 미팅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미팅이 계속 늘어나고 1대1 미팅이 늘어날수록 경험도 저희도 쌓이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올챙이 시절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다. 그리고 상대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를 저는 요새 막 느껴가고 있어요. 네. 맞는 거겠죠? 네. 제가 이제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중섭 사장님이에요. 저랑 가장 친한 친구, 중학교 때 친구거든요. 아메이를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2년 동안 기다렸어요. 필리핀에 주재원으로 나가 있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맨 위에 사진이 제가 처음으로 필리핀 들어왔을 때 우리 집에 오라고 이래가지고 STP 한 거예요. 그 밑에 사진 있죠? 저 중학교 때 사진이에요. 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얼굴이 똑같아요. 네. 저 정말 동안이지 않나요? 네. 키도 똑같아요. 네. 그리고 가운데가 이중섭 사장님이에요. 네. 그리고 이중섭 사장님이 이제 브론즈 파운데이션 달성하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제가 이제 꽃 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이 나중에 이제 무대에 서실 수 있을 텐데 엄청 잘생겼습니다. 사진빨이 좀 안 받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처음에 이분 전달을 하려고 그러는데 능력이 많아가지고 아메이가 막 사순이라고 얘기했었어요. 회사 일도 해야 되죠. 또 유튜버도 하고 싶어 하죠. 또 화장품 전문 회사라서 화장품 관련된 지식이 많고 얼굴도 굉장히 이렇게 곱싸하고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막 그런 거 막 아나운싱 같은 것도 배우러 다니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아메이를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 퇴근할 때 찾아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차를 태워가지고 집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1시간 걸리거든요. 그 1시간 걸리는 동안에 음원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6달, 7달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우리 기사처럼 계속 해주는데 어느 날 이분에게 필요한 버튼이 딱 눌러지더라고요. 이분은 꿈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꿈 얘기를 딱 듣고서 자기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수요쯤 미팅 듣죠. 지금 토요 미팅 듣고 있을 거죠. 원래 홈 미팅 오죠. 성남 홈 미팅 같이 가죠. 그리고 브론즈 파운데이션 된 거예요. 예. 이분의 시간이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신규 김경호 사장님.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세요. 70대 사업자신데 처음에는 그냥 저를 도와주고 싶으셔가지고 그 마음이 아리셔가지고 왜 유학원 잘하던 아들이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진 줄 알고 그냥 도와주시려고 그러셨는데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하죠. 너무 좋죠. 근데 저는 계속 도와주시는 걸 보니까 같이 사업을 하고 싶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굉장히 정정하시거든요. 생각도 맑으시고, 똑똑하세요. 그래서 계속 사업을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 엄청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물건을 엄청 사줘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그냥 우리 미팅을 같이 하자고. 괜찮다고 미팅을 같이 하자고. 그래서 미팅을 계속 하시다가 비전을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인천 홈미팅이 저희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요쯤 미팅 참석하시죠. 토요 미팅 참석하시죠. 마곡 미팅도 온라인으로 보시죠. 물레홈 미팅, 인천 홈 미팅. 지금 미팅 몇 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벌써 오늘 달성 또 하실 텐데 이따 박수 많이 쳐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달성하셨어요. 이제 레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제 군대 후임입니다. 유세봉 사장님. 아들인데 제가 이분을 명단에다가 썼었거든요. 근데 왠지 연락을 너무 오랫동안 안 한 것 같아서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3년 만에 찾아갔어요. 3년 만에 찾아가가지고 세봉아, 나 사실 너랑 아메이 너무 하고 싶다. 딱 이랬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형, 가입할게요. 하면서 핸드폰을 딱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속으로 이건 또 뭐야? 나한테 그냥 가라는 얘기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자기 진짜 아메이 사업 하고 싶었다고. 자기 여태까지 아메이 사업을 3번 했었는데 계속 하다가 놓치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형하고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집이 회사가 수원이라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원에 계속 가서 그 회사 사무실에서 다 퇴근하시고 난 그 사무실에서 1대1 미팅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엄마한테 가서 설명을 하고 후원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어머님 댁에 가서 어머님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부담스러우셨겠죠, 굉장히. 근데 그래도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요. 그날 보셨어요. 예. 어머님이 굉장히 좀 지혜로우시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6%를 넘어가고 계시고요. 어머님 수요준 미팅 들어오시죠. 토요 미팅 들어오시죠. 마곡 미팅 들어오시죠. 물론 미팅 들어오시죠. 인천 미팅 들어오시죠. 계속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뎁스가 나온 거죠. 오히려. 자, 박대성 사장님 역시 군대 후임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도 거의 군대 전역하고 한 10년 만에 찾아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사업 설명했죠. 그랬더니 엄청 반대하더라고요. 자기는 싫대요. 이거 안 된다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괜찮으니까, 어, 형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보자. 나 어차피 여기 성남에 자주 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랑 그냥 커피 마시자. 그러면서 내가 아내 얘기하는 거 들어봐. 혹시 아니? 좋은 일 생길지? 그래서 이 친구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대1 미팅을 8개월 동안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리고 제가 조금 부정적인 느낌도 있었거든요. 자꾸 아메이에 대해서 혹은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계속해서 이 친구가 좀 부정적인가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약속을 미뤘어요. 그럴 때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형, 저는 이 약속 약속을 지키려고 제가 일정 다 미루고 토요일 날 미뤄놓는데 형 이렇게 약속 쉽게 어기시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갈게. 그래가지고 약속을 계속 지켰죠. 그래서 이분 때문에 8개월 동안 아무 일도 없었을 것 같지만 성남 홈미팅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때가 있고요. 시간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주자입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저랑 너무 친한 친구예요. 너무 훌륭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1대1 미팅을 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아무 사심 없이 SOP를 제가 좀 강범아 내가 아메리카 하니까 좀 도와줘. 청정기한테 좀 사줄래? 그랬더니 아니야 우지야 내가 청정기 너무 비싸고 내가 20만 원 줄 테니까 물건 좀 보내. 야 20만 원 어떻게 받냐? 이래가지고 SOP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SOP를 하는데 저는 첫 달에 20만 원만 주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달에 20만 원 또 입금했더라고요 얘가. 야 너 돈 입금 잘못한 것 같은데 근데 아니야. 우리 와이프가 괜찮다고 물건 하나 좀 더 달라고 하니까 20만 원어치 뭐뭐 내가 찍어서 줄 테니까 보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일대일 후원해야죠. 그래서 세종에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일 미팅을 해보자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주식 천재예요. 그래가지고 안 한대. 괜찮대. 근데 제가 아니라고. 주식도 해라. 주식도 하고 일대일 미팅도 하자. 일대일 미팅은 말이 일대일 미팅이지 그냥 내가 지나가다가 들려서 너 야근할 때 커피 한 잔 먹고 가는 거니까 대신에 우리가 잡담은 하지 말고 내 얘기만 좀 들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일대일 미팅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세종에서도 주 1회 미팅이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친구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친구가 안 하면 이 친구한테서 뎁스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하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제가 아메이를 하는 거는 딱 3가지예요. 유아기, 아동기, 중딩, 고딩 이렇게 거쳐서 막 오고 있잖아요. 계속 늘어나는 게 있죠. 공식 미팅에 참가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예. 희한해요. 뭐가 선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1대1 미팅을 그냥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1대1 미팅이 홈미팅이 될 수 있게끔 아주 정성을 다해서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아양도 떨고, 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1대1 미팅이 너무 힘든 날은 밥만 먹고 차만 마시고 딴소리 하다 오는 날도 있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미팅 참석 잘 하시고
1대1 미팅 늘려나가셔서 성장되는 4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은수 사장님 스토리 너무 재밌게 잘 들으셨죠? 네,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시작과 그 성장과 또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들의 그 스토리는 다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자, 다음은 랠리 시간입니다.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매달 내가 정한 그 목표를 또 성취하신 분들을 또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그분들을 또 축하해드리고 또 그분들의 그 소감을 또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랠리를 이렇게 매달 이렇게 시청을 하시면 그분들이 또 성장하고 또 성공해 나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랠리 퍼센트핀 사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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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I used to rule the world, seas would rise when I gave the word. Now in the morning I sleep alone, sweep the streets I used to own. I used to roll the dice, feel the fear in my enemy's eyes, listen as the crowd would sing. Now the old king is dead, long live the king. One minute I held the key, next the walls were closed on me, and I discovered that my castle stand upon pillars of salt and pillars of sand. I hear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B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once you've gone there was never an honest word. That was when I ruled the world. It was the wicked and wild wind, blew down the doors to let me in, shattered windows and the sound of drums. People couldn't believe what.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 진행하고 있는 김영호입니다. 손정원 사장님한테 전달받았고요. 자영업하고 있습니다. 가기 열리 힘들을 때 스폰서님께서 뉴트리나트를 권해 제가 좋아지면서 아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영업 20년 참 힘든 적도 많았는데 제가 아메이를 알고 또 꿈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제가 아메이를 안 했으면 또 몰랐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도 꿈꿀 수 있고 또 목표를 향해 간절하게 나가는 제 자신이 뿌듯하고 기쁩니다. 또 제가 사랑하는 가족, 또 이웃, 주변 분들이 제가 열심히 하는 이 아메이 사업을 보면서 또 같이 호응해주고 같이 응원해주고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 다음 목표는 3GP고요. 꼭 지크가는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ABO 나형준입니다. 전 현재 금융회사 다니면서 이 사업 겸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폰서님은 전 직장 동료인 유윤희 사장님이십니다. 첫 번째 만난 아메이는 비전은 보았으나 시스템과 방식 자체가 어려워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만난 아메이는 저에게는 다시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전과 시스템이 있어 믿고 세미나에 가서 다시 해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보다 나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고 아이들에겐 꿈을 줄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게 살고 싶습니다. 직장으로부터 은퇴가 첫 번째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변화된 점은 불확실한 삶 속에서 직장인 삶이 아닌 내 사업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3GP 성취는 저에게는 다소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16일부터 30일까지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스폰서님의 상담, 전화를 하세요. 끝까지 전화통화와 카톡으로 연락해서 파트너 사장님, 뎁 사장님과 열정과 끈기로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매월 성장하는 회계년도 만들겠습니다. 이달 목표 PT입니다. 고 크루즈 형준이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축하드립니다. 꼭 다음 달에 플래티늄으로 또 이 무대에서 뵙기를 또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번 달에 또 정식 사업가가 또 나오셨습니다. 플래티늄 양지혜 앤 최성림 사장님이신데요. 먼저 이 플래티늄 사장님, 파트너 사장님들을 또 이렇게 성장을 도와주신, 인정해 주실 스폰서 사장님을 또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하는 양지혜입니다.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놀라셨어요. 뭐 이렇게 자주 나왔었는데, 너 이제 와서 플래티늄이야? 막 이렇게 놀라셨죠? 저도 놀랐어요. 저는, 10여 년 동안 대기업에서 비서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서는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과 부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살짜리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좌충우돌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주변 분들이, 야, 너는 그냥 뼛속부터 아메이구나. 뼈웨이네, 뼈웨이 너 정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이제 대기업을 다니면서 저희 나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노후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그냥 지금 이 현실을 즐기고 그냥 헤쳐나가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남편이 이 사업을 먼저 가져왔었어요. 근데 하지만 저한테 그 사업이 지금 알아보시는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초대받으신 사장님들도 처음에는 좀 어색하셨을 거예요. 그 선입견이라는 것 때문에 저도 남편을 참 반대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오해를 계속 이 자리, 그러니까 저는 알아보는 거에 있어서는 그래, 나 알아볼 용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스폰서 사장님들 만나고 이 좋은 미팅에 계속 참석하면서 제가 그 오해가 풀리면서 마음속에 그동안 잊고 있었던 뭔가 꿈틀거림 그거 뭔지 아시죠? 되게 설명은 안 돼요. 근데 잊고 지냈던 아이 엄마로만 살고 너무 안일한 삶을 살았던 저한테
뭔가 내리 꽂히는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번이 이제 2번째 회계 연도거든요. 저 올해 안 됐어요. 저 아직 올해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신은수 선생님 말씀대로 아니다. 유학이죠, SP가. 예. SP를 제가, 난 이 사업을 그래, 제대로 알아볼게 해서 저는 10개월 만에 사실 SP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약간 현타가 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여기서 놓으면 또 나는 그냥 아메이 귀신 같은 사람들이 했었던 아줌마. 그렇게 남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스폰서 사장님들이랑 밀착을 많이 했고요. 성공자 음원들 정말 많이 들었고,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원팀 시스템에 이제 조인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20년, 10년 이렇게 원팀 리더 사장님들 보면서 나도 그 10년 후에는 저렇게 될 수 있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확신을 저버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 사업이 왜 하시다 보면은 현타가 올 때가 왜 있냐면요. 그 맨날 사장님들이 그 Y라고 하잖아요. 아메이 사업을 하는 나의 이유. 그쵸. 저는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요, 그냥 조금 더, 활력이 있고, 좀 더 선한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은 맞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스폰서 사장님이, 양지혜 사장님이 정말 하고 싶은 Y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건 너무 쉽게 나왔었어요. 제가 생긴 건 요래도 되게 굴곡진 삶을 살았거든요. 그 유튜브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굉장히 순탄치 않았어요. 순탄치 않았고 이 얼굴 속에 감춰져 왔었거든요. 근데 그거가 참 삶의 채찍이었어요. 저한테. 너무 맞을 때는 아팠거든요. 근데 그 아메이 사업에서는 영광의 상처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빠른 시간 내에 정말 좋은 사장님들을 모시고 네트워크를 굴려갈 수 있었던 게 그때 당시에 맞을 땐 너무 아팠지만 그렇다 해서 진짜 맞은 건 아니고요. 맞았을 때는 아팠지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 자리, 여기에 서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했었던 거구나. 그래서 주저하시고 저처럼 아픈 과거라든가 좀 위축되어 계신 분들한테 저는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사업이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 오셔서 계속 어려운지 쉬운지 계속 비교해 보시고요. 그냥 그 흘러가는 마음 그대로 두시다 보면요. 열정이라는 게 끌어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좌충우돌하고 저희 부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싸우기도 해서 다듬어지지 않고 항상 성공의 기운보다는 저는 실패의 기운이 더 익숙하고 더 편했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근데 그것을 이끌어 주신 게 저희 박선민 사장님, 그다음에 홍세아 사장님, 우주한 사장님, 이진나 사장님이 계셨기에 제가 성공의 발판을 드디어 살짝이라도 중학생이 돼서 밟아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웃기기만 하고 저 젊지 않아요. 20대 우리 모집합니다. 네, 저 이제 더 이상 안 웃겨요. 저 내일 모레 40인데 여기서 어린 편이라 제가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팀에 새 활력이 필요합니다. 2030 연락 주세요. 네네. 2030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원팀 리더 사장님들께서 저는 여기 강의를 쓸 수 있는 게 플래티늄 이상부터인데 그 저 하나의 열정과 그 끼 하나로 어쩌시려고 이렇게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강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다듬어 주셨어요. 우리 원팀 리더 사장님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제 사장님 한 분 한 분 이렇게 떠오르는데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저는 되게 로우핀인데 친구가 다이아예요.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이렇게 있기까지 해주신 사장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협소하고 작은 네트워크 안에 제 말과 제 열정으로 나와주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플래티늄 핀은 이제 시작이죠. 저는 히딩크입니다. 아직은 배가 고픕니다. 네, 배가 고프고요. A65 승선해서요. 사장님들께 정말 늘 한결같이 겸손하고 열정적인 양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메이 사업에서의 성장과 성공은 단순히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꿈을 이뤄가고 또 누군가에게 또 희망이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아메이 사업, 시작하셨으니까 또 알아보고 계시니까 좀 잘 하고 싶으시죠? 네, 잘 하고 싶으실 건데,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을 준비해 주신 조양현 다이아몬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양현입니다. 네, 오늘 강의 제목이 아메이 잘하고 싶다. 너무 꾸밈 없죠. 좀 멋있게 꾸미고 싶은데 그냥 제 진심이에요. 정말 아메이 잘하고 싶다. 어떤 일을 한 20년, 제가 지금 아메이 사업한 지 한 20년 됐거든요. 한 20년 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요,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제가 아메이를 왜 계속 잘하고 싶은지 뒤에 스토리를 좀 이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저도 여기에다 자신 있게 이렇게 쓰고 싶어요. 나 아메이 잘해. 이렇게. 아메이 잘하는 사람이 정말 되고 싶고요. 왜 아메이 사업을 잘하고 싶은지, 그걸 이제 하나하나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아메이 사업하면서 뭔가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그리고 또 너무 잘 된다고 약간 교만해질만 할 때, 저에게 던지는 질문 몇 가지가 있거든요. 내가 이 사업 왜 시작했지? 그 생각 딱 이렇게 해보면요. 잘 안 될 때 이겨낼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 시작한 이유가 분명했는데, 그게 내 뜻대로 좀 잘 안 된다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왜 시작했냐면요. 저는 컴퓨터 사업 하다가 대학교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이 사업을 얘기했고요. 내가 하던 사업과 다른 매력이 분명히 느껴졌죠.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던 제 개인 사업이었는데 그것도 제 본업보다 아메이 사업을 훨씬 더 열심히 했어요. 본업을 하면서도 온통 생각은 아메이를 어떻게 빨리 좀 성장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왜 나는 도대체 똑같은 사업인데 내가 하고 있던 컴퓨터 사업, IT 사업보다 아메이 사업을 훨씬 더 열심히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제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했던 질문이기도 해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는 도대체 왜 너가 잘하던 그리고 뭐 IT 컴퓨터 사업이 비전 없는 사업도 아니었고 왜 그렇게 잘 하고 있는 사업 말고 다른 데 그렇게 신경을 써서 기존에 하고 있는 거를 혹시 망치는 거 아니야 너? 이렇게 걱정을 엄청 했었단 말이죠. 나는 도대체 왜 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사실 그거는 제가 하고 있던 일이고 좀 자신도 좀 있었고 비교적 잘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왜 더 집중 안 하고 아메이 사업을 더 열심히 했을까? 뭐 그 사업이 갑자기 막 위기가 와서 그렇게 뭔가 새로운 걸 찾다가 아메이 사업을 만난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냥 그리고 뭐 이걸 통해 갖고 내가 원하는 삶 쪽으로 빨리 좀 잘 가서 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었을 무렵에 찾다가 아메이 사업을 만난 게 아니고 우연히 친구로부터 얘기를 듣게 됐다는 거죠. 아메이 사업이 훨씬 비전 있고 가치 있고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 열심히 했죠.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제가 뭐 소위 말해서 정신 못 차리고 어디에 빠져갖고 그렇게 할 정도의 분별력이 없었던 나이도 아니었고 그런 사회적 경험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을 때 아무리 비교해봐도
이 아메이 사업이 훨씬 제 사업보다 좋은 거죠. 그 이유가 뒤에 또 설명이 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나는 왜 계속 이 사업을 했지? 제가 원하던 결과가 있었어요. 처음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이 정도만 되면 나는 내가 아메이 사업으로 통해서 얻은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좀 나는 사업을 그때 가서 어떻게 할지를 이제 결정을 못 내린 상태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좀 거기서부터는 그냥 아메이 사업 더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에메랄드 핀이었거든요. 이게 가난과 이별한다는 거 그리고 먹고 사는 걸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래서 한 20년 전에 그 에메랄드 수입이 한 5천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은 한 거의 1억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5천만 원, 지금에 한 1억 정도면 뭐 엄청난 부자는 아닌데 그래도 막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뭐 뭘 더 해야 되고 이러는 어떤 수준은 벗어나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정도가 됐단 말이죠. 제가 어떤 원하는 기간 안에. 근데 그리고 나서 왜 아메이 사업을 더 계속했냐?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하면 할수록 저는 정말 이 사업이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유들을 연결해서 보면 그냥 그거죠. 나는 그래서 정말 아메이 사업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아메이 사업이 그렇게 매력 있게 이런 모든 질문에 항상 주저함 없이 그래 아메이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일반 사업하고 아메이 사업하고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했던 사업 저 비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직장 다니는 제 친구들이 부러워했던 야 그래도 너는 너 사업 가지고 자리 잡고 그렇게 잘 하고 있으니까 너무 부럽다 이렇게 얘기했던 제 사업 그 일반 사업을 아메이 사업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바보가 아니라고 비교해 보고 아메이 사업이 훨씬 더 좋다고 느껴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하나 따지면 너무 많은데 뭐 시간 관계상 아주 그냥 좀 요약해서 보면 80대 20이죠. 우리가 보통 모든 세상의 것들을 80대 20 내지는 90대 10, 95대 5 이렇게 나누면 이해가 많이 된다고 하는 파레토의 법칙이죠. 일반 사업은요. 10번 시도해서 한 80%는 잘 해야지 그 사업이 유지가 돼요. 아메이 사업은 10번 시도해서 한 2번만 잘해도 그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저는 제가 일반 사업할 때 정말 비교적 열심히 했었고요. 그리고 그 장난이 아니잖아요, 사업이.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걸 다 쏟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막 짜내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잘한다는 소리 좀 들었었고요. 야, 너네 회사가 그런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주했냐 하는 정도의 큰 프로젝트도 제가 따고 그렇게 잘했단 말이에요. 비교적 잘했었어요. 그런데 원하는 결과로 가는데 그래도 뭔가 답답함이 느껴지는 게 일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잘하는 편이었죠. 그런데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사실 얻기가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일반 사업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신은수 사장님도 사업하셨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굉장히 잘하고 많은 그 업계에서는 그래도 인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내가 뭔가 원하는 결과로 가는 거하고는 또 거리가 분명히 거기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메이 사업은 늘 하면 뭐가 잘 안 돼. 늘 거절당하고 정말 내가 이러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어디 가고 상처도 때에 따라서 받았단 말이죠. 지금의 상처하고 20년 전의 상처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20년 전에는 거의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 정도의 상처. 지금은 이렇게 살짝 긁혀서 그냥 피가 조금 보이네 뭐 이런 정도의 상처라면 그때는 팔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느낄 만큼의 상처였어요. 그런 걸 느끼면서도 내가 왜 계속 이 사업을 하지?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잘 되는 그 결과. 그러니까 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아메이 사업은. 그래서 일반 사업은 늘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과는 안 되는 걸로 결론이 지어지고요. 아메이 사업은 늘 안 되는 것 같은데 최종적인 결과는 잘 되는 걸로 결론이 지어져요. 이 매력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어느 순간 더 알고 나서부터는 정말 이 사업 너무 잘하고 싶고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하나 이런 거죠. 일반 사업은 굉장히 제한이 와요. 그리고 아메이 사업은 무제한이죠.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일반 사업은
되게 시작을 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갖춰야 돼요. 뭐 자본이 굳이 뭐 얼마가 들어가냐 이런 걸 안 따지더라도 준비해야 될 것들이 꽤 많죠. 아메이 사업은 그냥 회원 가입하고 마음 나 한번 그냥 나도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제한 없이 시작하는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계속 하고 싶어질 때. 아메이 사업은 계속 하고 싶어질 자기 마음만 있으면 10년 동안 뭐 예를 들자면 3%를 해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아메이 사업, 일반 사업은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그렇게 성장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요. 문을 반드시 닫게 돼 있죠. 왜? 더 이상 그걸 갖고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사무실 임대료를 못 내게 되잖아요. 직원 월급을 못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하고 싶어도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너무 아까워서 다음 해만 바뀌면 대박이 터질 것 같아. 일반 사업 이렇게 문 닫는 사람 중에서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6개월만 더 버티면 내가 이 고비만 딱 넘기면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갖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말하자면 돈이 떨어져 갖고 비즈니스를 접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대개 경우는 그러면서 접어요. 미련을 두고 접어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포기하는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는데 대개 경우는 조금만 더 했으면 그래서 나중에 망할 때 모든 거를 다 끌어다가 쏟아붓고 그냥 정말 깔끔하게 망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아메이 사업은 그런 것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어도 뭐 누구도 이 사업을 그만두라고 하는 사람도 당연히 없고요. 회사에서 이분이 1년 동안 뭔가 성장을 못했네 그러면 그만두시라고 하는 것도 없고 일반 프랜차이즈 같으면요. 본사에서 당연히 그만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제가 아메이 사업을 더 매력 있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요. 일반 사업은 너무 어려워요. 하는 과정이 어렵다 이런 걸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만의 기준이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어렵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쉽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보장이 안 되는 일이 어려운 거예요.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 결과가 보장이 안 된다 그러면 하면서도 힘들잖아요. 일반 사업은 그래요. 모든 거를 내가 다 쏟아붓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과가 보장이 되냐? 근면 성실 그다음에 그런 걸 다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보장이 잘 될지 안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메이 사업은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결과가 사실은 보장이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아메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지 나도 알고요. 웬만큼 공부를 1년 정도 해보면요. 이렇게 하면 아메이 사업이 잘 되겠다. 꾸준하게 만나고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도 지치지 않고 계속하고 정도의 어떤 그것만 가지고 하면 결과가 나오는 거를 알아. 근데 그렇게 안 할 뿐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하면 이어질지가 보이면 그 일이 쉬운 일이거든요. 아메이 사업은 그런 일이잖아요. 아메이 사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한 30년 됐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성공 방법들이 시스템화가 됐어요. 그래서 쭉 뻗은 길에서는 길을 잃을 염려가 없다고 하잖아요. 아메이 사업은 완전히 쭉 뻗은 길이거든요. 예전에 길이 없을 때도 그 길을 막 찾아가면서 했던 90년대 선배 사업자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엉뚱한 길로 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했었단 말이죠. 지금은 그 길이 너무 잘 닦여져서 쭉 뻗은 길이에요. 내가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돼. 근데 가기 귀찮다고 지루하다고 중간에 그냥 나는 그냥 다리 아프다고 주저앉고 이래서 그렇지. 저기 보면 끝에 보이는데도 사실은 안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제가 하던 기존의 IT 사업보다 아메이 사업을 더 열심히 했는지가 나온다니까 더 따져보면 더 명확해지죠.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아메이 비즈니스를 제가 더 열심히 하게 됐고요. 아메이 사업이 이렇게 단계가 이어지면 확신이 확 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아메이 사업을 잘 아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결국은 저거의 싸움이거든요. 확신이 있냐는 거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확신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아메이 비즈니스가 비전이 있는 일이야. 그리고 아메이 제품이 정말 너의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런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는 전달력이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내 말에 계속 반응이 잘 없어. 그러면 내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느냐를 점검해 보는 게
먼저 필요로 하죠. 그 밑에 나와 있는 글이 훨씬 더 저는 의미 있다고 보는데요. 스스로 설득되어져 있는 상태래요. 스스로 설득되어져 있는 상태. 저는 저거는 확실했었어요. 스스로 설득되어져 있었죠. 왜?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하면서 확신이 확 들었죠. 그 확신은 일단 1단계는 첫 번째 이렇게 와요. 아메이 사업이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는 확신. 그걸 아는 데는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아요. 너무 자료가 객관화돼 있으니까. 두 번째 확신은 어디서 왔냐면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겠다는 확신. 그 두 번째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죠. 저는 그 두 번째가 생기길 너무 바랬었어요. 그래서 미팅을 이렇게 참여하면 그 확신이 조금 커지고 그 믿음이 커지고 근데 미팅에서 좀 멀어지고 스폰서하고 조금 이렇게 소통이 좀 덜 되면 믿음이 조금씩 작아지면서 확신이 없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를 제 스스로 느끼면서 내가 저 확신을 유지하려고 하면 스스로 설득이 계속 된 상태로 그래야지 아메이 사업을 포기 안 할 것 같았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이 자리에 나와야 되겠다. 이거는 분명했었죠. 그래서 저는 미팅을 너무 사랑하는 사업자였어요. 제가 스폰서님들이나 형제그룹한테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저 미팅 정말 잘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 미팅에 항상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는 뭐 아까 사업을 잘하고 싶다. 그거는 이제 제 바람인데 미팅을 잘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는 제가 자신 있게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제 확신을 키워주고 유지시켜줬어요. 그거 갖고 저는 사업을 했죠. 그렇게 되는 바탕을 조금 더 사업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아메이가 아메이 1.0, 아메이 2.0, 아메이 3.0 단계. 그래서 지금은 아메이 3.0 단계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가 하면 어떤 것든 단계가 있고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민주주의도 민주주의 1.0이 있고 민주주의 2.0이 있죠. 그리고 웹 1.0, 웹 2.0, 그리고 지금은 웹 2.0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고 4차 산업혁명이 완성이 되면 웹 3.0 시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발전하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메이 1.0은요. 돈에 사실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비즈니스였어요. 저는 아메이 1.0 그냥 가지고 싶었어요. 저거. 그러니까 돈을 해결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게 제가 최초에 마음 먹었던 아메이를 하는 이유였다니까요. 돈을 확실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돈을 만들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아메이 1.0 단계에 다 머물러 있어요. 대개의 경우. 그래서 저도 저게 해결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저는 약간 아메이 1.0 단계에서 완전히 아메이 2.0 단계로 넘어왔다고는 자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약간 아메이 2.0 단계를 맛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메이를 통해서. 근데 많은 분들은 아직도 아메이 1.0 단계에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저게 해결이 안 되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벌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저 라이프 스타일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잖아요. 돈을 왜 벌까요? 돈을 쓰려고 버는 거죠. 근데 못 쓰는 사람들 많고요. 돈을 왜 버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모으려고 번다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모으려고 보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지?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잘 쓰냐의 문제지. 그 모아둘 거면 뭐하러 그걸 모아요? 차라리 안 모으는 게 낫지. 모으느라고 애쓸 필요도 없잖아,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라니까요. 근데 주변에 돈 있는 사람은 제 주변에도 참 많은데요. 돈을 잘 쓰는 사람은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돈을 잘 쓰는 사람에게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잘 쓰는 방법을 배웠어요. 배우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돈을 해결한 아메이 1.0 단계를 완전히 끝낸 성공자들이 아메이 2.0 단계에 와갖고 얼마나 멋있게 돈을 쓰면서 라이프 스타일이 나온지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그게 포인트예요.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아메이 2.0 단계를 얼마나 멋있게, 도잉이죠, 도잉. 내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잘 나오는가가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서 왜 계속 아메이 사업을 더 열심히 했고 더 좋아했고 더 잘하고 싶어지는 이유가 여기 딱 있는 거죠. 2.0이 아직 저는 완성이 안 됐거든요.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하게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잘 쓰는 걸 여기서 공부하게 됐고요. 그렇게 조금씩 제가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걸 제가 이제 배운 거죠. 그래서 아메이 2.0 단계로 오면요, 그때부터 뭔가 아메이 사업 한 이유들이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메이 사업 너무너무 재밌어지고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더 열심히 해도 내 뜻대로 뭔가 내가 원하는 만큼 성이 안 차니까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3단계로 가면 이제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치가 나오느냐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아 실현이 되고 욕구의 5단계를 뭐를 각각 대입해 봐도 요것만 딱 되면 정말 잘 산 사람, 멋있게 산 사람, 그리고 갈 때도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메이를 통해서 저걸 다 이룰 수 있다고 가슴 뛰죠. 설레이죠. 저는 돈만 보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돈을 빨리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 2년 짧게 하고 내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인데, 아메이를 통해서 저게 해결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걸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니까 다음 단계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메이 4.0이 또 있겠죠. 뭔가 이게 커지고 발전하니까. 그래서 아메이에서 요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경제자산, 건강자산, 매력자산. 그래서 경제자산이 완성이 되잖아요. 아메이 1.0 해빙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위에 라이프 스타일이 잘 나오는 건강자산, 그리고 매력자산으로 그런 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아메이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세 가지를 추구하면서 초점을 맞춰서 포인트를 계속 이렇게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조금 더 하나씩 좀 해부를 해보면요. 아메이 1.0 단계는 돈이죠. 그 돈은 그냥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굉장한 큰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아메이를 하면서 느꼈었죠. 열심히만 일하면 되는 게 아니고 돈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메이 1.0에서 요게 이제 맨 처음에 되고 싶었죠. 지갑이 마르지 않는 평생 부자. 지금 일을 그만두면 얼마나 버틸 수 있냐고 물어보면요, 자신 있게 그 기간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지갑이 마르지 않는 평생 부자가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배운 그 돈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었고, 그걸 해결을 하고 싶어서 아메이 사업을 더 열심히 했었죠. 저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요,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대학도 아니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공부 사실 거의 끝냈었죠.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성공을 못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생존을 못하는 시대거든요. 끊임없이 계속 공부해야 돼요. 특히 지금처럼 어떤 이 시대가 변하는,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이 변화가 혁명처럼 급격하게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날 때는 엄청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고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를 통해서 제가 좋았던 거는 정말 이렇게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그 곳이 있다는 거. 이곳에 나오면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강의나 이런 공부들을 엄청 많이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하고 있던 IT 사업에도 사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 컴퓨터 사업, IT 사업 할 때도 목마름은 있었거든요. 좀 더 배우고 싶다. 어디 가고 좋은 강의 좀 듣고 싶다. 그런데 그런 데 가고 이렇게 좀 끼려고 하면요, 돈이 엄청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임에 내가 좀 끼려고 하면 기본 200, 300 정도는 뭔가 이렇게 시작할 때, 아니면 좋은 강의를 좀 들으려고 하면요, 또 마찬가지 엄청 많은 뭐 돈을 지불해야지만 또 그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 근데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느낌을 들었어요. 지금 뭐 소위 좀 잘 나가는 강사들이 한 10년, 20년 전에 아메이에서 다 강의를 했던 분들이에요. 김미경 강사, 뭐 김창옥 그 강사, 이런 분들, 저는 다 아메이에서 그분들 강의를 들었었어요. 들으면서 와, 저런 거는 정말 내가 내 삶의 기준으로 딱 삼아야 되겠다. 저런 거는 내 삶에서 정말 잊지 않게 내가 메모해두고 매일매일 보면서 어떤 그 멘토 역할을 해주는 말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됐죠.
아메이를 통해서 제가 좋아졌던 거는 돈만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마르지 않게 나온 게 아니라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이곳에서 더 많은 정보들을 나누게 될 거고요. 그게 내가 이 세대를 잘 사는 그 방법. 저런 게 돼야지 그 다음에 사실은 아메이 2.0도 가능해지고요. 아메이 3.0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들이 요즘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예요. 자, 두 번째 맞이하는 30. 그럼 나이로 보면 60이네요. 저하고는 아직 먼 얘기긴 한데 어쨌든 저는 저게 꽂혔어요. 왜? 먼 얘기인데 왜 저게 꽂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세컨 밀레니얼 아카데미라고 해서 저런 데 가면 이 디지털 트렌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르쳐 줘요. 저 신청하라는 거죠. 디지털 트렌드와 함께하는 디지털 아카데미에 가면 공부가 다 돼요. 그거보다 훨씬 더 조금 영한 세대들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밀레니얼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런 젊은 세대들에 맞는 또 그런 그 강의를 해주고요. 지금도 역시 어디 나가면 핫할 만한 교수들이 아메이의 강사진으로 포진이 돼서 강의를 해주죠. 영맘 클럽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계시죠. 영맘들, 그러니까 자녀들을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이게 지금 진행이 됐고요. 이걸 통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냐라면 요거까지 진행이 됐어요. 청소년 경제 피트니스 워크숍 신청 안내. 자, 이런 걸 통해 갖고 내가 계속 끊임없이 뭔가 아메이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요. 내가 프로그램 찾아다니고 어디 가고 그 강의가 괜찮은 강의인지를 검증하고 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아메이에서는 엄선해 갖고 프로그램을 딱 짜서 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참여했던 분의 인스타에 올라온 글을 제가 제 파트너이기도 한데요. 구미에서 사업하세요. 제가 그분한테 허락을 맡았어요. 이 스토리를 제가 강의 때 써도 되겠냐고. 그리고 보여드리는데 그 자녀가 저기에 이제 그분이 영맘 자격으로 저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자녀가 거기 들어가서 쓴 글이에요. 돈에 대한 나의 생각.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거예요. 되게 귀엽죠?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래요. 그 한번 강의를 듣고 나서 느낀 거래요. 그 강의를 듣는 모습이 아이들이 저렇게 올망조망 나오고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이 엄마 사업자는요, 아주 오래된 사업자 아니고 초기 사업자에 가까운 분이에요. 초기 사업자인데 이분이 이런 걸 통해서 뭘 느꼈는지 그 글을 이렇게 썼어요.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도 못하게 많은 감정들이 떠올랐다. 어떤 회사가 회원 고객이 자녀까지 생각할까? 어떤 회사가 회원 고객과 그 가족까지 함께 부자가 되자고 지지하고 응원할까? 어떤 회사가 회원 고객 삶의 질적 변화를 이토록 간절히 원할까? 이상한 회사가 맞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는 것 같아. 우리 말하면 낯설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서비스와 돈의 교환 딱 그것이다. 근데 아메이는 서비스, 제품과 오지랖, 희망 그런 거. 오지랖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지랖이라고 생각하는 거, 희망과 그리고 기회를 회원 고객의 돈과 교환한다. 이런 회사 너무 낯설지. 그러면서 이런 아메이 회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다 이런 말들을 쭉 이어서 썼어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맞아 이거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당장 뭔가 그분이 초기 사업이라서 수입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수입 떠나서 이런 거를 얻을 수가 있고 자녀에게 이런 기회를 줄 수가 있다고 하면 돈이 벌리는 데까지 충분히 그런 매력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돈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만 가지고도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메이는 원래 그래서 왜 아메이는 가족까지 그렇게 생각을 할까? 그거죠. 아메이는 모든 것들이 with family예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4가지 가치 중에 하나가 가족이 꼭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더라도 물론 저 여행지는 바뀌었긴 하지만 어쨌든 가족이 다. 그러니까 많은 다른 회사들도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 인센티브,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그런데 가족까지 부부도 초대하는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드물고요. 근데 더군다나 부모나 자녀, 형제까지 그렇게 해갖고 다 초대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가 뭐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아메이는 기본적으로 이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을 하는 모든 그 사업자들의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한 명만 공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멋지죠.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몫이라는 거죠. 이게 아메이 1.0에서 추구하는 가치예요. 저는 이 세 가지였거든요. 돈을 해결하고 싶었고요. 계속 뭔가 어쨌든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는, 그래서 책도 많이 읽어야 된다는 느낌은 가지고 살았었으니까 그게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미래를 준비가 끝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안 하면 성공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메이 1.0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과정 속에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넘어가질 못해요. 2.0으로. 이걸 잘 견뎌내고 이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니까요.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아메이 2.0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는 뭐냐 그러면 시간적인 자유죠. 돈을 버는데 시간을 안 써도 되면요, 많은 것들이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돈 버는데 더 이상 시간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돼요. 거기서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돈 버는데 시간을 안 쓰게 되는 어떤 그 상황이 딱 되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얽매이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으로부터 제가 그 여유가 생겼던 게, 내가 시간을 아메이를 통해서 저축하면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라이프 스타일이 잘 나오려면 건강해야 되는 거죠.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주 가치 있는 선물은 건강한 몸,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건강한 정신까지 따라오게 되는 게 아메이의 기본적인 환경이니까 저는 저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아메이 사업을 안 했으면 30대 중반부터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살았을까? 절대 그럴 일 없죠. 그거는 제가 제 스스로를 잘 아니까 절대 저는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뭐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담배를 2갑씩 폈었겠죠. 그 아메이 사업하고 끊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저에게 주는 그 자극이나 교훈이 엄청 컸었다니까요.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했고요.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뉴트리라이트를 통해서 먹었고, 그러니까 제 또래에 비해서는 비교적 지금 건강한 상태란 말이에요. 뭐 간혹은 조금 어려 보인다는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래요. 내 라이프 스타일이 나온다는 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재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는 건데, 지금 반응은 약간 그런 거였죠. 재수 없어 그랬는데 제 라이프 스타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좋은 점은 뭐냐 그러면 좋은 여행을 다닌다는 거죠. 아메 여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막혀 있긴 하지만 이제 곧 풀리면, 저는 제가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지 팬데믹 기간을 겪으면서 알았다니까. 여행 뭐 오라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좀 이게 재수없게 들릴 수도 또 있어요. 별로 뭐 가고 싶도 않은데 가야 되나? 뭐 이러면서 갔었어요. 근데 그래서 별로 여행을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여행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못 가니까 미치겠어요. 그래서 여행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그런 여행 가면 좋을 만한 여행들을 매년 가는 거죠.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되면 2번, 3번씩 가는 거고,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세요? 뭘 이렇게 해갖고 겨우겨우 그렇게 모아서 여행을 어렵게 가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냥 뭐 여행 프로그램인지 뭔지도 관심도 없고 그냥 탁 나가면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너무 감동적인 여행을 하게 되는 거. 폼 나죠. 라이프 스타일 폼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좋은 게 친구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친구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저는 물론 제가 모난 성격은 아니니까 학창 시절에 친구도 많고 사회생활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도 지금도 관계적으로 잘 지내요. 근데 제가 너무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만난 성공한 다이아몬드 내지는 이렇게 보석핀 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하고는 제가 평생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확신이 들고, 딱 차이는 뭐냐 그러면요,
학창 시절의 친구들 만나도 재밌어요. 옛날 얘기하면서. 근데 아메이 성공자들하고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추억도 얘기해요. 그런데 대개 경우는 미래를 얘기를 해요. 그 차이가 완전히 커요. 저는 더 이상 자꾸 옛날 얘기하면서 거기 머물러 있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분들을 만났을 때 그 느낌이 저에게 훨씬 더 편안하게 오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거 남산 위에서 찍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 남산 아니에요. 저희가 뭐 사진을 예쁘게 못 찍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샌프란시스코예요. 트윈픽스라는 곳에서, 샌프란시스코 전경을 통해서 찍은 거고요. 저 뒤에 보이는 데가 제가 알고 있기로 샌프란시스코 만이죠. 이쪽, 그래서 저 한쪽에 금문교도 보이고요. 거기 딱 나가면, 태평양도 보이죠. 저는 저 느낌을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한 순간이 잘 잊혀지지 않는 그런 그 순간순간 장면들이 있죠. 저는 왠지 저 장면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지금 여기 원팀이 있는 모든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이 다 있는 사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전체적으로 합류가 되기 전에 찍었던 사진이고, 그래서 저희가 아메이 60주년 때 라스베가스 아메이 전체 다이아몬드들이 모이는 아메이 본사 행사가 끝나고 서부 여행을 저희들끼리 좀 하는 과정에서 저기 올라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저는 전날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날씨도 지금 느껴져요. 날씨 너무 좋았고요. 공기도 너무 좋았고, 바람도 너무 좋았고, 하늘도 너무 예뻤고, 사진을 하늘이 너무 예쁘게 못 찍어서 좀 아쉬운데, 저렇게 정말 저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사람들 표정이 너무 좋고. 이 성공자들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요. 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하고 다니니까 일단 서로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갔다 와서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너무 좋았다. 자주 가고 싶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했었어요. 밥도 서로 사려고 하고요. 술도 서로 사겠다 그러고, 저는 참고적으로 한 번도 밥을 사거나 술을 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막내 다이아몬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밥 정도는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내려고 그러면, 선배 다이아몬드들이 수입도 안 되는 게 뭘. 그래서 제가 수입 안 되는 축에 속해갖고 한 번도 돈을 안 썼어요.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에 남나 봐요. 이런 사람들하고 평생을 다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죠. 그게 65주년 때 또 그런 또 이벤트가 있을 거고요. 아메이 70주년 때 가면 또 우리가 어디를 계획하고 갈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갔을 때 막 뭐 가슴 너무 두근두근 거려요. 그려지거든요. 지금도 뭐 중간중간 이렇게 그 다이아몬드 사장님들하고 뭐 짧게는 이런 데 가까운 곳에 다니면서 늘 비슷한 느낌을 사실은 얻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갖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나온다. 아메이 2.0이 지금 제 삶 속에 깊숙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너무 좋죠? 아메이 잘하고 싶죠? 이런 느낌을 받는데 아메이를 잘하고 싶지 않으면 그거 이상한 거죠.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메이 3.0, 그 다음에 이제 가치로 넘어가겠죠. 아메이 사업의 그 지금 완성되는 가치는 뭘까?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그런 느낌을 간간히 이렇게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 때문에 아메이 사업의 비전을 봐서 이렇게 어려울 때 그래도 제 삶에 뭔가 아메이가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다이아몬드가 되신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사장님 강의를 듣고 그날 자기가 그때 그 무렵에 아메이 사업이 잘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포기할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그냥 억지로 간 강의장에서 제 강의를 들었대요. 감사한 일이죠. 제 강의를 듣고 다시 결단을 하고 그때부터 사업을 해서 5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다고 하는 분이 저한테 와서 사진을 같이 찍자고 얘기했는데 제가 안 믿었죠. 그러니까 안 믿기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느낌을 딱 그러니까 이분이 눈치가 엄청 빠른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님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기 SNS를 열어갖고 5년 전에 썼던 글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제가 강의하는 사진이 있고요. 그 밑에 자기가 그날의 그 느낌을 쓴 게 있었어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죠. 야, 내가 그냥 뭔가 한 게 어떤 사람의 인생에 저렇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구나. 너무 행복한 일 아닌가요? 과연 제가 꿈이나 꿨을까요? 제가 그냥 살면서 내 앞가림 하나 하기도 바빴던 사람이거든요.
대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하나 뭔가 운신하고 그래도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짐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안 좋은 어떤 영향 안 지키고 살아도 잘 살았다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인데 누구에겐가 그런 삶에 약간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기여를 했다? 제 삶 속에서는 원래 예정이 없었던 거거든요. 아메이 만나기 전에는 그럴 수도 없었고 제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저는 그게 너무 그때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 재밌는데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매력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런 삶을 내가 감히 마음속에서 꿈을 꿔본다는 게 아메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이거예요. 사람들이 저에게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 아메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메이를 통해 왜 그러냐면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바뀐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내 꿈이 성장하고 꿈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아메이 1.0에서 2.0으로 넘어가고 3.0이 되고 또 4.0이 오고 5.0으로 또 더 커지겠죠.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이웃이 행복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삶에도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거면 뭐 아메이 사업 사실 하는 이유가 분명하죠. 이게 사실은 제가 확실하게 아니까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걸 어디서 인터넷에서 봤는데 너무 다 우리 막 보면 다 아메이니까. 그래서 A가 아메이 같아서 이 사람들이 다 그냥 나 아메이 하는 사람인데 나 통해서 아메이를 다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되면 좋으니까 잘하고 싶죠. 잘하고 싶은 이유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메이 1.0, 2.0, 3.0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자, 이 정도 이루고 사는 사람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죠. 대개의 경우는요, 저기 1.0 해결 못하고 평생을 애만 쓰다가 힘들게 그냥 그렇게 가는 분들이 참 많죠. 라이프 스타일이 안 나오게. 근데 2.0까지 그리고 또 다른 가치를 이룰 수 있다. 아메이 통해서 얻어지는 가치죠. 제가 그래서 그냥 저한테는 스탠딩 오더가 있었거든요. 자유롭게 사는 거. 스탠딩 오더는 저 임무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절대 철회될 수 없는 명령이나 주문이라고 하죠. 어떤 주문이나 명령은 상황이 바뀌면 철회, 오더를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스탠딩 오더는 그게 완수가 돼야지만 비로소 없어지는 오더라고 하죠. 저한테는 그게 있었거든요. 평생의 숙제 같은 거. 이거였죠. 자유롭게 사는 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나 왜 먹고 사는 거에 얽매여갖고 그렇게 그걸 나이를 먹어서까지 50, 60 돼서도 계속 그렇게 그건 너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고요. 그게 제 스탠딩 오더였어요. 제 삶의 숙제, 그 오더, 내가 나한테 준 오더, 그거 해결해야지 된다, 이런 게. 그래서 사업도 시작했고 아메이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자유는 이런 거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먼저 자유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걸로부터 자유로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삶은 아니에요, 아직. 근데 하기 싫은 건 웬만하면 안 해도 돼요, 지금.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저녁 때, 그러니까 아침이 자유로워지는 사람은 저녁 시간이 자유로워진다고 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면 저녁에 일찍 안 자도 되는 거거든요. 원래 건강적으로는 일찍 잘 자야 되는 게 맞는데 아침에 굳이 일찍 안 나면 그냥 뭐 영화 이렇게 좋은 거 보다가 끝까지 봐도 되고 쏙 들어오는 책이 있으면 계속 그냥 2시까지 3시까지 계속 읽어도 되고 그게 너무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됐던 이유는 그냥 저는 딱 아메이 보고 이렇게 승부를 걸자 내 인생에 뭘로 거냐 원래 IT 사업으로 제가 승부를 걸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아메이를 알고 나서는 아메이로 걸어야 되겠다. 얼마 동안? 근데 아메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부업으로 아메이를 했으니까 너무 바빴단 말이죠. 내 본업하고 퇴근하고 나서 아메이하고 주말에도 아메이하고 그러니까 여유 시간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길게 하는 거는 지칠 것 같고 그건 싫었어요. 그래서 딱 정했죠. 3년 기간 딱 정해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나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시스템대로 정말 딱 그 아메이를 3년 동안 그러니까 시스템 잘 모르면 스폰서하고 상담하고 스폰서가 하자는 대로 하시면 그게 시스템이에요. 요렇게 딱 해보자. 저는 딱 요렇게 해갖고 에메랄드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걸
원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얻었죠. 그러니까 제가 에메랄드 때 이게 이루어진 것 때문에 되게 에메랄드에서 오래 있었어요. 그건 사실. 그래서 진정으로 원하면 원하라. 똑같은, 제가 발음하면 똑같죠. 근데 저기 다르대요. 근데 진정으로 원하면 원하라.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기본적인 거죠. 지금부터 A65 준영 때까지 한번 인생의 승부 한번 걸어볼 만 하지 않아요? 내 삶 전체에서 3년, 뭐 얼마든지 저는 다시 한번 뭐 그렇게 해도 할 것 같은데요. 그건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렇게 기회가 오는데 이 기회를 계속 뭔가 흘려보낸다. 그러니까 패싱 오버, 계속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기회를 어떻게 반복적으로 번번이 계속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앞에 글자라만 따면 POOR 해갖고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서 누가 말장난을 만들어갖고 저렇게 한동안 인터넷에 돌아다녔던 거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회가 늘 오는데 한 번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번번이 계속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결론은 가난한 거죠. 저는 패싱 오버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뭔가 아메이가 왔을 때 그걸 잡았었어요. 감사하게도. 왜 그때 그걸 봤는지는 모르는데, 잡게 돼서 한 거죠. 저게 오렌 버핏이 한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뭐 저렇게 좋은 말이니까 그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기회가 없어서 우리가 성공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내 성공을 막는 거는요, 기회가 안 와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막는 거죠. 항상 나를 가로막는 나에게. 왜 우리는 언제나 같은 곳에서 넘어지냐. 뭔가 좀 열심히, 아메이 사업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비슷한 곳에서 항상 포기를 하게 되는 그게 있죠. 그래서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은 좀 독해지는 거죠. 인생 내내 삶 전체를 독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건 미친 거니까. 근데 한 기간을 딱 정해놓고 목표를 세우고 1년이든 3년이든 아니면 조금 길게 5년이든 한번 독해져 보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내가 정말 나를 원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원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니까 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사람이 언제 자기가 좋아지게 되냐면 많이 놀게 해주고 많이 자게 해줄 때 자기를 좋아하게 되지 않는데요. 오히려 해놔야 할 걸 독하게 해내고 힘들 때 버티고 이겨내는 자기를 볼 때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감이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독함에 반할 때 나온대요. 저 말에 저는 동의를 해요. 제가 정말 독하게 살 때 그 3년 있잖아요. 제 본업도 열심히 하고 아메이사 부업으로 그렇게 정신없이 살 때 그 3년 때 저는 저한테 반했었어요. 나한테 이런 면이 있나? 내가 이런 걸 견뎌내면서 해내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자신감이 있는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때 내가 나를 편하게 해주고 주말에 쉬게 해주고 퇴근하고 집에서 그냥 늘 하던 대로 비디오나 보고 그냥 그러고 사는 삶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나를 편하게 만든 그게 과연 나를 사랑하게 됐을까요? 나중에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보고 분명 하잖아.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실망을 얼마나 많이 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결심을 하고도 뭔가 그걸 이어나가지 못하는 스스로를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망을 해요. 자기를 언제 그러면 반하게 되냐 그러면요. 저럴 때 반하게 되는 거죠. 한번 그 시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바로 시작하는 게 요령이에요. 저는 그냥 비전 보고 뭐 이렇게 재고 말고도 없었어요. 바로 시작했어요. 정말. 그리고 미팅 바로 나갔고요. 주저하면 뭐 준비해야 될 게 없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 세상을 바꾼 스마트폰의 첫 번째 폰이었대요. 지금은 없어졌죠. IBM에서 만들었던 건데 저런 뭐 너무 저거 보잘것없어 무전기처럼 생긴 저 스마트폰 저런 것도 있었고요. 이거는 지금 세상의 어떤 판을 바꿨다고 하는 유튜브의 최초 영상이죠. 유튜브의 공동 창업자인데 저 영상이 유튜브라는 이럴 때를 모르고 둘 다 나온 거예요. 스마트폰에 지금 같은 세상을 만들고자 개발자들이 만들지도 않았고요. 유튜브 영상을 저렇게 올리면서 저 사람이 지금처럼 유튜브가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올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시작이 있었어요. 그냥 저기 가고 사진을 찍었는데 저게 동물원에서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인데 뭐 코끼리 보고 18초짜리예요. 코끼리가 뭐 놀고 있네요. 그러면서 저기서 약간 자기가 되먹지도 않은 농담을 했어요. 코끼리가 커서 정력에 좋겠다? 뭐 이런 영상을 했대. 그 자기가 나중에 인터뷰를 할 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쓰잘데기 없는 농담을 거기다가 왜 했는지 모르겠고,
지금이라도 그걸 바꾸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바꾸고 싶지는 않아요. 그때 그거였으니까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좋은 때는 영원히 안 와요. 그 때가 되면 뭔가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면 아메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 전달해도 야 그때 되면 내년 그렇게 되면 좀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아. 그때 열심히 하지.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때는 영원히 안 와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 와 주겠어요? 그리고 와 줄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지?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이 말이 맞는 거거든요.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빨간 클립 한 개라는 거 있죠. 저 빨간 클립 한 개가 집으로 변하는 과정이 생겼죠. 물교환을 통해 갖고. 저기 25살짜리 백수가 집에서 그냥 일도 없고 그러는데 뒹굴뒹굴 하는데 그 클립이 하나 있어 갖고 저걸 갖고 한번 뭘로 이렇게 물교환을 시작해 볼까? 라고 해서 14번 바꾸니까 집으로 바꾼 거예요. 상상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첫 번째는 물고기 모양의 펜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로 바뀌었고, 해갖고 딱 집으로 바뀌는데 14번 바뀐데 1년밖에 안 걸렸어요. 빨간 클립이 집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빨간 클립, 그거 보잘것없는 거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지금 내 상황 이런 것들 따지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됐죠. 저게 물고기 모양의 펜으로 바뀌었을 때도 별로 그렇게 느낌이 없었을걸요. 근데 한 7단계쯤 돼서 스노우모빌로 바뀌면 야, 이게 클립이 스노우모빌이 됐어. 이러면 뭔가 될 것 같죠. 스노우모빌까지 가보자는 거죠. 저게 SP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플래티늄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6%, 9% 그래서 물고기 모양이 펜 정도가 되니까 집으로 안 바뀔 것 같죠. 다이아몬드가 안 될 것 같잖아요. 아메이 2.0, 아메이 3.0이 안 될 것 같죠.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죠.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일, 두 가지를 놓고 맨날 고민한다고 하죠.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 그거를 너무 부러워한대요. 그러니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왜?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별로 보잘것없는 것 같아. 빨간 클립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 야, 누가 부동산 통해 갖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대. 누가 주식 통해 갖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속하는 거거든요. 맨날 그런 것만 보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빨간 클립으로 물고기 모양 펜으로 바꾸는 일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전략이 뭐냐 그러면 bigger and better라고 하죠. 조금 더 커지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요.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성장하면 그게 계속 이어지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3%가 자고 나니까 다이아몬드가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게 3%가 20만 PB에서 22만 PB가 되고 25만 PB가 되고 그래서 어제보다 좀 나아지고요. 어제보다 조금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비밀이죠. 그래서 당신의 빨간 클립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너의 빨간 클립은 뭐야? 그 보잘것없다고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빨간 클립을 다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게 미천이 되면요. 집이 되듯이 그게 미천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 그냥 사람을 좋아해. 그거 갖고 뭐가 돼? 그거 갖고 뭐 내가 내 인생이 바뀌겠어? 그게 그분의 빨간 클립이라면요. 그분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 갖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빨간 클립이 누구에게나 있다니까요. 누구에게나 남들보다 조금 나은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아메이가 좋은 거는요. 그 남들보다 나은 조금 그 다른 걸 갖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빨간 클립, 책상에도 서랍에도 몇 개씩 있고 굴러다니다가 책갈피 어디 꼽혀 있고 저기 나중에 막 책상 옮기다 보면 구석에 쓰지도 않고 먼지 쌓여 있는 빨간 클립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꼭 한번 찾아서 시작을 해보라는 거죠. 일단.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그냥 삶 속에서 그런 거 있어요. P2E라는 말이 있죠. Play to earn. 게임하면서 돈을 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너무 좋아하죠. 게임만 잘해도 돈을 벌 수 있어? 맞아요. 그런 시대가 지금 왔고 그렇게 앞으로 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거죠. 뭘 안 해도 내가 기존에 잘하던 거, 기존에 하던 것만 가지고도 가능한 거. 그러니까 가정 속에 숨겨진 금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우리 계속 뭔가 소비를 하는데 그걸로 부자가 돼? 그걸로 돈을 벌어? 게임을 하는데 돈을 버는 것과 소비를 하는데 돈을 버는 것과 똑같다는 개념이죠. 그 생활 근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분이 노 젓는 거 20년 하니까 60대가 넘었는데 근육 보세요.
체육관을 헬스클럽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거기에서 수십 년 운동한 사람보다 훨씬 멋있어, 근육이. 저게 생활 근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안 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뭘 성공하기 위해서 뭘 안 해도 되는 거. 내 삶 속에서 그걸 생각을 좀 바꾸는 그게 아메이니까. 아메이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L to E, life to on. 뭐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근데 삶 속에서 그걸 갖고 돈을 버는 게 아메이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뭘 안 해도 근육이 저렇게 노를 저으면 생기듯이 그렇게 생기는 거죠. 체육관 다니면서 생긴 근육은요, 운동 안 하면 바로 빠져요. 그죠? 저런 근육은 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삶 속에서 그냥 돈이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계속 돈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고민이 많죠. 현실 걱정, 미래 불안. 근데 뭘 하기에는 너무 위험해, 불안하고, 누가 했다가 뭐 말아먹었다 그러고, 누군 뭐 사기 당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도 못해.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다예요, 다. 뭘 하긴 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몇 명 딱 빼고는요, 다 고민이.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없을까? 그러면서 아메이 그러면, 그건 아니고, 그러면서 또 고민하고. 그때 뭘 하냐면, 리틀 벳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손쉽게 시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리틀 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빅 베팅이 아니라는 거죠. 크게 뭐 돈을 투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작은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걸로 인생이 바뀌는 게 요즘에 안전한 어떤 그 투자 방식이라고 하면 아메이가 딱 거기잖아요. 뭘 리틀 벳을 하냐면 브랜드 체인지를 해보세요. LG 걸 아메이 걸로 샴푸를 바꾸는데 엄청난 베팅을 한 게 아니죠. 리틀 벳이죠. 그런 거.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이 시간에 나가서 놀러 나갈 수도 있지만 이 시간에 와갖고 이런 강의를 같이 우리가 함께 하는 게 바로 공부니까 그런 공부를 좀 해보는 거 작은 변화예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서 강의를 같이 한번 이렇게 공유를 해보는 게 작은 변화죠. 이게 뭐 내가 오늘 하루 뭐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돈을 얼마를 내고 뭐 시간을 써서 부산까지 가서 강의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리틀 벳인 거고요. 미팅을 이렇게 참여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것들의 변화를 통해서 아메이 1.0, 2.0, 3.0이 된다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더 잘하고 싶어지죠. 요즘 연결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매치메이커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플랫폼 전쟁의 승자들. 물론 저 책은 연결을 시켜주는 주체들이 플랫폼을 어떻게 잘 운영해야 되는지에 관련되는 책이긴 한데, 개념적으로 보면 지금은 연결의 시대고요. 누가 얼마나 잘 연결했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부를 결정하고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도 결정하는 거고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될지. 플랫폼도 그냥 단순 플랫폼이 아니라 지금 다면 플랫폼이라고 해서 플랫폼도 복잡하게 얽히고 얼마나 많이 더 연결하려고 애쓰는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얼마나 많이 연결하려고 애쓰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얘기보다, 그런 노력보다 정말 중요한 거는 많이 연결되는 것보다도 얼마나 큰 거하고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가 중요한 거죠. 많이 뭘 하려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걸 다 같이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바쁘고 정신없고, 그런데 딱 하나 뭔가 그 매치메이커스에서 큰 가치 하나 딱 연결해 놓으면 다른 것도 붙게 돼 있어. 그래서 아메이가 내 나름의 내 삶의 플랫폼이 되면요, 다른 여러 가지 가치들이 와서 붙어요. 아까 얘기했던 많은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매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매치메이커가 아메이가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내가 그런 어떤 연결에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 많은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게 저는 원싱 전략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딱 한 3년 정도 원싱 전략을 가지고 그 한 가지에 집중을 하면 삶이 바뀐다. 그게 아메이라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해주신 조양현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게 돈을 잘 벌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또 잘 쓸까? 그리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또 잘 설계해 나갈까? 얼마나 또 좋은 사람이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다른 그런 성공을 할 수 있는 아메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메이 사업 진짜 잘 하고 싶으시죠? 네, 잘하고 싶으신 분 손, 네, 저도요. 저도 너무 잘하고 싶어요. 이런 성공 꼭 하고 싶어요. 이렇게 손 드신 분들은요, 이렇게 또 배울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계속 나오시면 배우실 수 있고요. 배워가면서 또 하면서 또 성공까지 또 할 수 있거든요. 네, 너무 아쉽게도 오늘 준비한 세미나는 모두 마칠 거고요. 오늘 세미나 마무리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한만종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만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담이 선악과 왜 따먹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광고를 안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스케줄 먼저 잘 보시길 바라고요. 수요일 날 스케줄이 우리가 매일매일 성장하고 한 주간을 잡아주는 미팅입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다이아몬드가 나오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성장으로 이끌어주는 미팅이 3주차 브론즈 미팅이 있습니다. 우리 원팀의 자랑이자 프라이드고 강력한 시스템 도구인데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오시게 되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국아메이가 주최하는 미팅이 4월 15일 날 스프링 컨벤션이 있습니다. 오후 8시에 있고요. 아까 1.0, 2.0, 3.0 나왔는데 이번에는 마켓 5.0이라는 필립 코틀러라는 분하고 대담하는 내용이 나오고 여전히 뉴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봄에 이렇게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 봄에 느끼는 거는 아름답다, 좋다, 새싹이 올라오는 그 희망 이런 걸 느끼게 되죠. 또 하나는 우리가 놓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성장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소생한다는 얘기는 성장이 시작됐다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수확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어른들도 또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또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한번 그 아름다움과 함께 성장에다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 속도를 얘기합니다. 그럼 방향이 중요해요? 속도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합니다. 네. 사실은요, 방향이 정해졌다라면은 우리가 속도에 집중할 때입니다. 계속 방향만 나이가 80에서 찾는다라면 아쉬운 일이죠.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아까 조양쌤이 얘기했듯이 원싱 또는 그 빨간 클립, 그게 있거든요. 그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니 해도 미팅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오시는 이 미팅을 한 번 들어온다라면은 도전과 자극으로 끝나지만 그것이 반복되시며 함께 들어온다라면 성장과 함께 나눔과 누림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팅에 대해서 처음에 조양현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요. 딱 얘기하시죠. 한 번도 얼마만큼 미팅에 집중했는지가 나와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3자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매일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꾸준히 한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되셨고 또 본인을 통해서 오늘 또 강의하신 신은사님이라든가 파트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뭐냐면 속도라는 미팅이고요. 또 하나가 도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빨간 클립처럼 바로 도전이 있어야지 반드시 성장이 있습니다. 적게 성장하냐 많이 성장하느냐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미팅에 오시고 도전하신다면 100% 성장하게 되고요. 단연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함께 저희가 정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정상에서 다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보고 누리고 확인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보는 시간이거든요. 아마 매달 들어오신다면 그것을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감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훈 사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신은수 사장님, 또 조양현 사장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리더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경쟁력이 됐으면 좋겠고 감사를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나누면서 오늘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